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삭스라든지 QQQ, 테슬라 이런 것들을 지금이 매수할 관점에 있는지 매수 시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을 보게 되면 TQQQ죠. 요 3배짜리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고 계신데 뭐 2배짜리도 많이 사고 있고, 근데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QQQ를 모아서 갖고 가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죠. 삭스 이런 것들, 반도체가 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훨씬 더 좋은데, 반도체 빠지고 있고 테슬라, 아이온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사셨고, 마블 테크놀로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이런 식으로 사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3배짜리를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소 이런 것들, 다리 이런 것들 다 붕괴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앱을 열어라, 미친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그러면서 뭐 지옥에서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호르무즈를 열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본과 한국 증시는 좀 상승 출발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전쟁 발언된 그런 연장된 시한을 좀 제시하고 있죠. 그거 때문에 조금은 상승 출발이고 있다. 거기다 선물 지수도 좀 하락했다. 다시금 반등되면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요일 늦게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 트루소셜에서 화요일 오후 8시라는 날짜만 올리고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데, 백악관은 일요일에 MS 나우에서 해당 날짜가 이란과 미국의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마감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루 더 연장을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트럼프 자체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보다는 좀 협상 쪽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브렌트유 한번 보게 되면 브렌트유는 1.25% 상승 $1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0.29% 정도 하락한 $111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유가 자체도 트럼프의 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에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하셔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중하게 접근하되 너무 이런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3% 정도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26%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지금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중심으로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일단 QQQ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옆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반도체 지수입니다. 삭스 차트인데,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 파란 거 있죠. 두 개 다 200일 무빙 에버리지다, 200일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얘는 요 밑에 있다는 겁니다. 200일선 밑에 아직 건져 있고, 여기는 200일선 위에 있죠. 200일선 위에 있다는 말은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200일 동안 평균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200일선 위에 있는 쪽에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올라가는 힘이 더 많다, 이렇게 여기 또 부딪히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QQQ보다는 삭스가 훨씬 더 강한 모습에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거기다가 일단 QQQ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삭스는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빠지면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올라갔던 부딪히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부딪히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부딪히고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이 별로 없으면은 신고가 같은 그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고, 지금은 무슨 기술주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주 중심 안에서도 반도체 매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매기가 많이 돌고 있다. 그 이유는 그쪽으로 일단 지금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수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들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에다가 투자하자. 그래서 지수를 두 개 놓고 비교해서 투자했을 때는 QQQ보다는 삭스가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지수 투자할 때도 QQQ보다는 삭스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테슬라도 지금이 담아가야 될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72%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매출의 성장률 자체가 2027년도에는 16.9%, 그 다음 2028년도도 16% 정도 되고 있고, 2029년도 되면은 한 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말은 조금씩은 우리가 빠질 때마다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EPS의 성장이겠죠. EPS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26년도 보게 되면은 EPS 성장 자체가 저도 한 24% YY 기준으로서 증가되고,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지금 45%, 자, 그 다음에 10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EPS 성장도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은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럼 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되면서 고평가된 것이 많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해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프리캐시 프로 마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 본다면은 한 3%, 그 다음 4%로서 7%까지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리캐시 프로 마진 역시도 2010년도가 가장 적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P 멀티플이 중요한데, 자, 멀티플 자체가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P 레이쇼 자체를 보면 되면, 그럼 이거 3년치입니다. 3년. 3년의 평균은 112배수입니다. 112배수인데 지금이 174배수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정도보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년치도 일단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5년치 한번 보겠습니다. 5년치는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5년치 역시도 100배수 정도 되고 있죠. 101배수 평균 자체가. 평균이 한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거 보통. 자, 근데 지금 174배수니까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아무래도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는 일단 완제품을 갖다가 얼마만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재고 자체가 1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 29일치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201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고가 이렇게 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향후 분기에서 가격에 인하든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가격 경쟁력이 좀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에서 점진적으로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 등으로서 물리적 AI, 자동화로서 사업의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신차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이러한 전략적인 전환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둔화, 그다음 경쟁 심화의 도전 이런 것들에 직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인도량이 연평균의 CAGR 자체가 거의 15%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캐시카우가 나오는 데서는 이거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물리적인 AI 추진을 해서 2010년도에 캐펙스가 200억 달러 이상의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기대감,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 아니겠는가. 그래서 175배, 이게 선행 PER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의 전환점이 없음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5년간에 64% 상승에 거쳤고 변동성도 없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바로 적극적인 매수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2027년도가 2.79입니다. EPS 성장률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서 2.79니까 거기다가 5년 평균 있죠. 자, 5년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110배수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실질적으로 한 306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실질적인 가격대를 본다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딜레마가 빠질 수가 있는데,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있는 분들은 뭐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자, 아무래도 신규 진입할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정확한 가격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갖다 좀 175배를 주고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합당하냐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어불성설인 가운데도 있겠죠.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자, 로보택시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 자,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옵티머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미 일단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많이 멀티플 주면서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면서, 자, 아무래도 숫자가 안 따라오는데 굳이 일단은 지금 심리학으로 올라갔던 테슬라가 다시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다. 자, 그렇게 하기 힘들겠고,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일 때는 지금 이제 기준을 잡으면서 한 300불이라든지 그 밑에 가격대 아니면 그 정도 가격대 오면은 천천히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많이 잡는 것들이 있는데, 자, 물론 떨어졌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게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는지, 자, 그런 대로 따져보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여기가 바닥이 될지 좀 더 밑에 와서 바닥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이 정도 됐을 때 뜨리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온 후에 자, 그럴 때 잡아가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바닥이 더 확인되면서 또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신규 진입하신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겠고, 이게 나름대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관망의 자세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 EPS 있죠. 이거 자체는 EPS입니다. EPS. EPS가 2010년도 본다면 24,987원 되죠. 자, 그때 지금 상승폭이 278%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YY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피크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20만 원 돌파를 했죠. 자, 일단 2027년도가 되면은 28,000원입니다. 28,727원인데 YY 기준으로 14% 정도 증가되면서 좀 하락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준다는 겁니다. 2028년도 되면 더 많이 줄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27년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요번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좀 반등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8,727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주면은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신 다음에 가격대를 가지고 계시면은 뭐 요동이 쳐도 자, 그 가격대로 그대로 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10배수 정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배수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한 1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적게 주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 EPS를 보면 되겠죠. 자, 그거 자체가 아까 27,727원이었다. 그래서 요걸 갖다 곱하기 10배수 해주게 되면 적어도 28만 원대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못해도 직전 고점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22만 3천 원대까지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다 하더라도 못 가도 15%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갔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테슬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는 이익이 아직까지 늘어나는 게 없고 얘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많은 탄력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우리가 이익이 나는 종목들 안에서 더욱더 많은 그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종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삭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 지수하고 QQQ하고 비교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QQQ하고 테슬라는 200일선 밑에 있었고, 삭스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200일선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일선 무빙 에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자,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기업의 EPS, 즉 말해서 어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00일선에 위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이다.
EPS 밑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EPS가 그렇게 늘어나기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멀티플도 많이 받고 있고, 멀티플이 지금 이제 축소되는 가운데 있고, 이거는 멀티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EPS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EPS는 위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고르셔서 그 안에서도 EPS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아직까지는 EPS가 정말로 상승의 추세가 안 된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추세선이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주가 상승이 여러 개 있다. 자,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